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식입니다. S&P 500이 결국 4천을 넘기지 못하고 옵션 만기일인 이번 주 금요일날에 앞서서 수요일날 그리고 목요일날 연속으로 하락해 주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VIX 옵션에 있어서 18달러 아래에는 옵션 물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18달러에서 30달러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VIX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을 드렸고, 이에 따라 VIX가 18달러 대비해서 12%나 급등해 주었고 S&P 500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S&P 500이 3,898달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S&P 500이 버티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S&P 500의 옵션 상태인데요. S&P 500이 4,000을 넘지 못했던 이유는 여기 빅게임마가 이렇게 4,000에 잡힌 상태에서 콜월이 4,000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4,000 근처까지 상승해 주었던 것이고, 바로 오늘 기준으로 하방을 지지해주는 풋월이 3,800에서 3,880까지 올라오면서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S&P 500의 주가가 그 아래로는 쉽사리 하락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콜월도 이렇게 상승했지만 옵션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4,000에 잡혀있었던 콜월의 물량들이 일부 정리됨에 따라서 4,100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옵션 만기일이 곧 끝나기 때문에 S&P 500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보호막 없이 주가가 움직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S&P 500은 과거 8월달 이후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하락 랠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보여준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브로드닝 웨지의 모습으로 8월달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RSI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상태이죠. 단지 옵션이라던가 차트만 보고 앞으로 더 크게 떨어질 확률이 크다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S&P 500의 총 기대 earning per share인데요. 보시면 1월달에 S&P 5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earning per share의 예상치가 이렇게 매우 빠르게 하락하더니 어느새 224달러까지 하락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대치에 따라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S&P 500은 P/Forward Multiple 기준으로 17.0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S&P 500의 미래 earning per share 기대치인 224달러를 17에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3,808달러가 나옵니다. 즉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17의 P 멀티플을 적용시켜도 지금 현재 S&P 500은 3,808 이상이므로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S&P 500이 이렇게 17이라는 P/Forward 멀티플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S&P 500의 평균 P/Forward 멀티플은 15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7이라는 현재 멀티플은 평균보다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만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연준은 금리를 5%까지 올리냐 마냐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P/E 멀티플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S&P 500이 여전히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평균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15를 적용시켜 적정주가를 넣어본다면 15 곱하기 224를 해버리면 적정주가는 3360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P 500은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S&P 500이 3300까지 떨어졌다면 S&P 500의 흐름은 과거 닷컴 버블이 왔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얀색이 닷컴 버블이었고 노란색은 지금 현재 S&P 500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닷컴 버블이 있기 전 Asian Currency Crisis가 와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을 때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폭락했던 증시의 모습과 코로나가 터져서 주가가 폭락하고 랠리 이어나갔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폭락해버린 증시의 모습은 과거와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패턴의 모습을 이어나갈진 저도 모릅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매크로를 매일 감시하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여기 텔레그램에서 분석 자료를 계속 공유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심하자고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평가 또는 어중간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는 완전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주회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플레이션이 쉽게 줄어들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원자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원자재 인덱스인 커머디티 인덱스인데요.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불리시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실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S&P 500을 상으로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처럼 원자재 중에서도 원유 관련주를 대상으로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집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에너지 기업 하나를 매집하여 공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은 단지 차트가 불리시한 형태를 그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해나가고 있는 구리, 강철, 그리고 원유가 하나같이 지금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텔레그램에서 이미 며칠 전에 사전적으로 공유드린 정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2023년에 감지되었으며 캐나다를 향해 이동해 나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여기 시베리아에서는 마이너스 62.4도를 기록했는데 페런하이트가 아닙니다. 이 온도는 11년 만에 가장 차가운 공기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캐나다로 이동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 비축유인 SPR의 방출을 멈추었습니다. SPR의 방출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략 비축유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은 에너지 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이며, 안 그래도 부족한 에너지 공급 상태에서 SPR마저 공급에 기여를 못해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CPI가 6.5%까지 떨어진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하여 2%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과 함께 원자재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부족한 공급을 그나마 보충해 주었던 SPR은 이제 방출을 서서히 멈춰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S&P 500은 보수적으로 봅니다만, 반대로 에너지의 경우는 좋은 실적과 함께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기업들은 저평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샵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